현대차 영업이익이 엔저와 신흥시장 통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올 2분기까지 5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현대차가 오늘 발표한 2분기 영업이익은 1조 7,50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1% 줄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올해 2분기 1조 3,754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해 6분기 연속 영업이익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광복절 특사와 관련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의 사면을 요청했습니다. 편의점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한 미래형 편의점이 명동에 첫 선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3일 목요일 센 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현대차의 올 상반기 성적표가 공개됐습니다. 영업이익이 5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이는 등 실적은 부진했지만 현대차의 주가는 오늘 5% 이상 급등 마감했습니다. 25개월 만에 1,160원 선을 돌파한 원달러 환율과 중간 배당 결정이 실적 우려를 씻어내는 모양새입니다. 정훈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자동차가 엔저와 신흥시장 통화 약세 영향 등으로 올해 2분기까지 5분기 연속 영업이익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현대차의 올 2분기 매출액은 22조 8천억 원 규모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3%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약 1조 7천억 원으로 16.1% 줄었습니다. 이로써 현대차의 분기 영업이익은 2014년 1분기 이후 5분기째 감소 행진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올 상반기 현대차의 모든 실적 지표는 지난해 대비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현대차의 올 상반기 매출액은 43조 7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줄었고 영업이익은 3조 3천억 원을 기록해 17.1% 감소했습니다. 경상이익과 단기순이익도 각각 16.5%, 13.8% 후퇴했습니다. 판매량도 국내외 시장에서 모두 뒷걸음질했습니다. 현대차는 올해 상반기 국내 시장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 감소한 33만 5천여 대를 판매했고 해외 시장에서는 3.2% 줄어든 208만여 대를 팔았습니다. 이로써 내수와 해외 시장을 합친 현대차의 상반기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3.2% 줄었습니다. 현대차의 상반기 실적은 환율 탓에 직격탄을 맞았지만 반대로 오늘 현대차의 주가는 환율 덕에 5% 이상 뛰어올랐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늘 25개월 만에 처음으로 1,160원 선을 돌파하며 강세를 보인 탓입니다. 달러 강세의 현대차의 주가는 오늘 장중한 때 13만 9,500원까지 오르다 13만 8천원에 마감했습니다. 현대차 그룹 출범 후 첫 중간 배당 결정도 오늘 주가 상승의 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현대차는 오늘 이사회를 통해 주당 1,000원의 중간 배당을 결정했습니다. 배당금 총액은 2,687억 원 규모입니다. 현대차는 올 하반기에도 어려운 경영 환경이 이어지고 자동차 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영난 타개를 위해 현대차는 판매 증진을 위한 전사적인 지원 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브랜드 가치를 높여 미래 성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SK하이닉스가 올 2분기 매출액 4조 6,390억 원, 영업이익 1조 3,750억 원, 순이익 1조 1,08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PC 수요 둔화 등으로 전분기 대비 2분기 매출은 4% 감소한 4조 6,390억 원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은 13% 감소해 1조 3,75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서버와 모바일 중심의 견조한 수요에 따라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8%, 27% 증가했습니다. 순이익은 법인세 비용 등을 반영해 1조 1,08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D램과 낸드 플래시 출하량은 전분기 대비 각각 4%, 8% 증가했으며 평균 판매 가격은 각각 8%, 6% 하락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향후 D램 시장과 관련해 고용량, 고성능 DDR4 기반의 서버와 모바일 중심 수요가 증가해 우호적인 시장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구미 공장 내 플렉서블 6위 발광 다이오드 제품 생산시설 구축을 위해 1조 500억 원을 투자한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앞서 LG 디스플레이는 지난 22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투자 규모와 시기를 결정했습니다. 투자 규모는 LG 디스플레이 자기 자본의 8.9%에 해당합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올해 3분기부터 생산시설 구축에 들어가 2017년 2분기까지 완료한 뒤 본격적인 생산에 나설 예정입니다. 현재 LG 디스플레이는 파주 공장에서 대형 OLED 패널과 함께 스마트워치와 스마트폰용 OLED 패널을 만들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구미 공장에서 주로 폴더블과 스마트폰, 자동차용 디스플레이 등 중소형 디스플레이 제품을 만들 계획입니다. 한상범 LG 디스플레이 사장은 지난 1월 미국 라스베거스에서 열린 CES 2015 기자 간담회에서 중소형 OLED 패널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한다는 전략 아래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 자동차 시장 공략을 위한 제품을 양산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광복 70주년 사면 논의와 관련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승영 한화그룹 회장에게 기회를 주시길 간곡하게 소청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횡령 혐의로 2013년 1월 법정 구속돼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이 확정돼 현재까지 수감 생활 중입니다. 김승현 회장은 집행유예 상태로 등기 임원을 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 회장은 어제 제주 신라호텔에서 개막한 대한상의 제주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사면 얘기는 국민화합과 국가이익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고 일반 국민에 대해 사면이 검토된다면 기업인도 응당 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만약 기업인이라고 사면에서 제외된다면 역차별이라며 기업인 사면을 요청했습니다. 박 회장은 최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의 삼성 공격과 관련해서는 경영권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회장은 기업이 대주주는 물론 소액주주 이해까지 보호해야 하고 손해가 가지 않도록 공평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라면서도 이윤 추구와 시세 차익의 목적으로 공격하는 헤지펀드까지 보호해야 할 필요는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란의 핵협상 타결, 중국의 경기 둔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연내 금리 인상 전망 등 앞으로의 전망도 암울합니다. 더불어 국제유가는 올 초 40달러대까지 급락하는 등 저유가 기조를 이어가고 있고 금값도 10거래일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지 양한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제의 원자재 가격이 출렁거린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저유가에 이어 석탄, 철광석과 같은 주요 원자재의 가격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22개 주요 원자재 가격을 지수한 블룸버그의 원자재 지수는 지난 20일 96.2포인트를 기록해 13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우선 국제유가는 올 초 배럴당 40달러대까지 급락한 이후로 최근 50달러 선 초반에선 크게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산유국인 러시아와 브라질, 베네수엘라 등이 저유가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석탄은 톤당 60달러, 철광석은 톤당 50달러 선에 거래되면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금값도 올 들어 7.9% 하락하는 등 5년 5개월 만에 최저치로 추락했습니다. 이에 대표적인 자원 수출국인 호주와 중국, 인도네시아 등의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급락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크게 이란의 핵 협상 타결, 중국 경기 부진,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전망 등을 꼽을 수 있는데요. 우선 이란 핵 협상 타결로 유가의 공급 과잉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유가가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르면 12월이나 내년 초부터 원유 수출을 늘릴 수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석유 산업이 1986년 불황 때보다 더 심각하다는 얘기가 나왔고 유가 약세의 가장 큰 원인으로 오펙의 공급 과잉을 지적했습니다. 또 원자재 시장에서 중국의 비중은 독보적인데요. 세계은행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2012년 전 세계 금속의 절반가량을 소비한다고 합니다. 석탄 수요 비중도 절반에 이르고 원유는 12%로 미국 다음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지난 1, 2분기 성장률이 7%로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경제가 둔화되면 원자재 수요가 감소하게 되고 원자재 수출국에 영향을 미쳐 곧 글로벌 경제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달러 강세도 원자재 시장의 급락을 부추기고 있는데요. 미국 연준이 오는 9월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에 달러화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강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 달러가 강세를 보일수록 금의 매력도 떨어져 금값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저유가와 중국 경기의 부진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 영향 등 전망까지도 원자재 가격 급락으로 이어졌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것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떨까요? 네,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우선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며 원가 절감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이 제품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더 큰 손실을 보거나 자원 수출국들의 경제 악화로 수출 시장이 위축되는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제품 가격의 원자재가 하락분을 반영하라는 압력을 받게 돼 수익성이 더 악화되기도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전체 매출 규모가 확 줄어들어 이익 규모가 급격히 줄게 된다고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원 신흥국의 경우 주문 취소가 나타나거나 수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은 경우를 대비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의 양한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의점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물건만 구매할 수 있었던 기존 이미지에서 벗어나 스마트해지고 있는 것인데요. 어떤 모습으로 변하고 있을까요? 한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명동에 위치한 한 편의점. 테이블에 335 모여 앉은 고객들이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게임을 합니다. 화면이 설치된 일명 스마트 테이블인데 1층 편의점에서 사온 음식을 먹으면서 즐길 수 있습니다. 이 테이블에는 증강현실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세븐일레븐 도시락 모델과 함께 한다는 버튼을 누르자 대형 화면을 통해 아이돌 모델이 나타납니다. 진짜 같은 가상 프로그램을 통해 함께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영상도 현장에서 휴대폰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그 스마트 테이블이나 저 뒤에 있는 증강현실 서비스들은 현재 저희가 제공된 서비스들을 일방적으로 고객들이 받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지만 하반기에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 기기,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던가 태블릿 같은 것과 양방향 소통을 통해서 직접 고객이 참여하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낼 것이고요. 한쪽 벽면에 설치된 풀 HD 스크린을 누르면 맑은 해변과 눈, 비 등 다양한 풍경과 날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볍게 한 끼를 먹더라도 내가 원하는 분위기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종이로만 이루어져 있던 포스터와 가격표도 스크린에 구현해 스마트한 느낌을 극대화했습니다. 매장 내에 설치된 스마트 선반 화면에서는 제품 정보와 프로모션 행사 일정을 보다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편의점은 고객들이 잠시 들르는 곳에서 머물렀는데 앞으로는 도시락이나 커피를 즐기면서 어떤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진화를 하고 있고 정보통신을 접목하고 어묵 베이커리를 결합하는 등의 다양한 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웹서핑뿐만 아니라 프리미엄 어묵까지 맛볼 수 있도록 편의점 내에 지역 중소기업 맛집도 입점했습니다. 정보통신기술 서비스에 더해 지역 유명 맛집 유치에도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국 편의점 수 3만 개 시대. 소비자를 사로잡으려는 편의점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적극적인 상품 개발부터 정보통신 기술까지 적용한 종합 편의점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롯데백화점이 재고 떨이 행사에 들어갔습니다. 롯데백화점은 오늘부터 나흘 동안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전시장에서 200억 원어치의 재고를 최대 80%까지 할인 판매하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경기 불황으로 소비자들의 발길이 뜸해지자 백화점이라는 자존심을 버리고 땡처리 행사를 연 것입니다. 롯데가 출장 세일에 나선 건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4월 서울 대치동에서 열렸던 행사에 30여만 명이 몰려 60억 원의 매출을 올리자 이번에 행사장 크기를 4배나 키웠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명품 핸드백부터 냉장고, TV 등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320여 개의 브랜드가 참여합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소비 심리가 좀처럼 깨어나지 않아 매출 회복에 사활을 건다는 각오로 준비한 행사라고 말했습니다. 상장 기업들의 공시 부담만 지우고 투자 활용도는 높지 않던 의무 공시 항목과 중복 공시 항목 등이 대거 폐지됩니다. 대신 투자자 보호와 관련한 공시 의무와 공시 담당자의 책임성은 강화됩니다. 오늘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시장 공시 규정 개정안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 중도 퇴임 등 의무 공시 항목과 중복 공시 항목 등이 대거 폐지됩니다. 또 지주회사의 경영 재무 구조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거나 중복 공시되는 항목은 자회사 공시 항목에서 삭제해 지주회사의 자회사 공시 의무를 완화합니다. 공시 부담을 낮춰주는 대신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 의무는 일부 강화합니다. 이 개정에 따라 분식회계 때문에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임원 해임 권고 조치를 받은 경우 공시 대상이 됩니다. 공시 담당자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상습적 불성실 공시 행위자와 공시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거래소의 교체 요구권도 도입됩니다. 이 개정안은 유가증권,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는 9월 7일부터, 코넥스 시장에서는 오는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올 상반기 기업 인수 합병 건수와 주식 매수 청구 대금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상반기 기업 인수 합병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상장사는 총 65곳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85.7% 증가했습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가 31곳, 코스닥 시장 상장사가 34곳이었습니다. 사유별로는 합병이 52곳으로 가장 많았고 영업 양수 양도 7곳, 주식 교환 및 이전 6곳 등 순이었습니다. 주식 매수 청구 대금도 대폭 늘었습니다.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로 회사가 실질 주주에게 지급한 주식 매수 청구 대금은 2,710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94.6%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주식 매수 청구 대금이 크게 증가한 것은 SK브로드밴드가 SK텔레콤과의 포괄적 주식 교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SK브로드밴드의 주식 매수 청구 대금은 1,964억 원으로 총 대금의 72%를 차지했습니다. 올 상반기 주택 인허가 물량이 30만 80가구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36.4% 늘면서 상반기 실적으로는 200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 인허가 물량은 7만 3,102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2.3% 증가하는 등 올해 들어 증가세가 지속됐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 주택시장이 호조를 보이고 기존 주택 거래도 활발해 주택시장의 활력이 회복되는 추세가 뚜렷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상반기 주택 인허가 물량이 수도권에서 16만 550가구로 지난해보다 74.7% 늘었고 지방은 13만 9,530가구로 지난해에 비해 8.9% 증가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상반기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지난해보다 39.2% 증가한 19만 4,644가구로 집계됐고 아파트 외주택은 같은 기간 31.6% 늘어난 10만 5,436가구였습니다. 올 상반기 공동주택 분양 실적은 21만 7,796가구로 지난해보다 48.2% 증가했고 같은 기간 주택 착공 실적은 28만 8,844가구로 지난해 동기 대비 33.3% 늘었습니다.
삼성물산이 올 하반기 서울 8곳에서 총 1,994가구를 공급합니다. 삼성물산이 공급할 8개 사업지는 모두 강남과 강북 재개발 재건축 단지입니다. 전체 1,994가구 중 7,903가구가 조합원 물량이며 일반 분양 물량은 3,091가구입니다. 부동산 114 조사에 따르면 7월 이후 서울에서 일반 분양되는 1,289가구 중 3,091가구가 레미안으로 약 30%를 차지합니다. 세 집 건너 한 집이 레미안 아파트인 셈입니다. 강남권에서는 국내 단일 규모 최대 재건축 단지인 가락시형, 서초 우성 2차, 사당 1구역, 서초 한양 재건축 등 재건축 단지 5,400여 가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강북권에서는 재개발 대단지들이 많습니다. 6천여 가구의 답심리 전농 레미안타운을 완성하는 답심리 18구역, 구이 1구역, 기름 2구역, 녹번 1-2구역 등 총 5,500여 가구가 새롭게 선보입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레미안의 높은 브랜드 가치와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상품 특화로 레미안만의 차별화된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165원 10전으로 전일 종가보다 11원 50전 급등 마감했습니다. 이는 종가 기준으로 2012년 6월 15일 기록한 1,165원 60전 이후 3년 1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LG전자는 오늘 인천 캠퍼스에서 106억 원을 투자한 메가와트급 에너지 저장 장치 통합 시험 설비 가동식을 개최했습니다. 기아자동차 카니발이 미국 시장 조사업체 JD파워가 발표한 2015년 상품성 만족도 조사에서 미니밴 차급 세그먼트 위너상을 수상했습니다. 혼다 오디세이와 도요타 시에나 등 경쟁 모델을 제치고 기아차 최초로 미니밴 차급 1위에 올랐습니다. 신세계그룹이 유통업계 최초로 온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 SSG페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은행 계좌와 연계한 직불 결제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오늘 우산 챙겨 나오셨나요? 퇴근길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중부지방은 토요일까지, 남부지방은 내일까지 이어지겠는데요. 한편 제주도와 남해안은 태풍 할롤라의 영향을 받으면서 일요일까지 너울로 인해 높은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장마전선이 올라오면서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도와 충남 서부에서는 내일 새벽 기준으로 호우 예비특보도 내려졌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영하권에서 벗어나면서 비가 점차 그쳐가고 있습니다. 장마전선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남쪽부터 비가 그칠 텐데요. 제주도는 앞으로 구름만 많겠고요. 남부지방은 내일 저녁까지, 중부지방은 토요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때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중부지방과 전북이 50에서 80, 많은 곳은 150mm 이상이고요. 남부와 강원 영동이 20에서 40, 많은 곳은 80mm 이상입니다.
있습니다. 또 비는 지역에 따라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고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mm 이상으로 강하게 내리는 곳도 있겠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동서로 뻗은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고요. 한편 일본 오키나와 동쪽 해상에는 제12호 태풍 할롤라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해상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 때문에 낮 기온이 오르지 못하고 서울, 수원, 춘천 26도에 머물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좋음이나 보통 단계 보이겠고요. 속초 22도에서 27도, 울진 22도에서 26도 분포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저녁에 비가 그치겠고 제주도는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광주 28도, 대구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제주도와 남해 서부 서쪽 먼바다는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의 날은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 높은 습도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气象정보였습니다. 오늘은 1년 중 더위가 가장 심한 대서였습니다. 더위만 큰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뜨거웠던 하루였는데요. 현대차, SK 하이닉스 등 대형주의 실적 발표가 대거 집중돼 있어 시장은 이를 확인하고 가자는 관방세도 짙었습니다. 본격적 더위가 시작되듯이 실적 시즌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실적이 예상치에 부합하는지 여부 꼼꼼하게 확인하시면서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센 경제현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